안녕하세요. 저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주로 난민들을 조력하고 있는 줄리앙 이일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피리존 어필에서 리뷰하려고 하는 책은요, 철학자 김만권 선생님께서 쓰신 새로운 가난이 온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주제는 기술의 변화가 만들어 놓은 21세기 자본주의 체제,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책은 1장 인공지능의 시대에 던지는 5가지 질문, 우리가 만들어갈 세계. 2장 인공지능은 인류의 적인가? 특이점의 도래와 변곡점의 선 인간. 3장 21세기 자본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기술 혁신이 만든 지구적 시장의 도래와 자본의 변신에 대하여.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장과 2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세상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는 거지? 나의 노동의 가치는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거지? 나는 취업을 할 수 있고 내 취업할 수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잉여 노동이 되는 것인가? 나의 의미는 무엇이 있지? 이런 고민들이 지금 조금씩 생겨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로봇이나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으로 대체된다고 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떤 밝은 장밋빛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렇게 어떻게 세상이 변화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막연한 두려움들을 해소시키는 그런 설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3장부터가 조금 흥미로운데, 브레튼 우주 체제죠.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고 사회가 책임지는 복지국가의 이상이 흔들리고 삶을 개인이 책임져야 되게 되는 부분, 그 전까지에 있었던 브레튼 우주 체제와 그 이후에 있어지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의 변화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호모사피엔스라고 하죠. 스마트폰이 없으면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고, 이제 스마트폰이 또 하나의 연결된 신체처럼 머릿속에 또 하나의 뇌처럼 지금 작동하고 있는, 인류를 바꿔가고 있는 장면. 플랫폼 자본이라고 해서 저희가 자꾸자꾸 보게 되고 있는 어떤 공유 경제라든지 아니면 소매하게 되는 어떤 플랫폼이, 저희가 우리나라도 거대한 플랫폼들이 많죠. 쿠팡, 네이버, 다양한 플랫폼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잠식해가고 있고 노동의 가치를 없애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3장에서 변화하고 있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막연한 자본주의는 어때? 이런 게 아니라 그려내고 있습니다. 4장 소수의 부자가 모든 걸 다 가진다. 그럼 이렇게 바뀌는 세상은 어떻게 바뀌어가는 건가요? 소수의 부자가 엄청난 걸 가져가는 겁니다. 디지털 시대의 지구적 시장, 이제는 한 나라, 한 마을에서만 파는, 시장에서 파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지구의 시장을 만들어내서 거기서 물건을 팔게 되죠. 서비스를. 그것은 엄청난 불평등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기술의 혜택은 정말 놀라운 발전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는 거죠. 누군가는 기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술에 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상상할 수도 없는 초부자, 그러니까 울트라 리치, 과거에는 없었던 어마어마한 부자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부자가 아닌 모두를 위한 경제가 필요한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모두를 위한 경제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반대적인 그런 생각도, 정치적 상상도 지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샌더스, 영국에서 코빈과 같은 모두를 위한 자본주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도 있지만, 한편으로 거기 충돌해서 반대해서 트럼프와 우파 포퓰리즘의 지배와 같은 백래시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5장은 제2기계 시대죠. 그러니까 1기계 시대라고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산업혁명으로 나와서 어떤 기계가 돌아갔던 것과 달리 4차 혁명 시대에서 일어나고 2기계 시대라고 불리는 이때에서 노동의 의미가 무엇이고 빈곤이 어떤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많은 삶은 잉여가 되어버린 삶이고, 사람들의 노동의 가치가 현격하게 저하되고 있는 거죠. 지구적 시장은 파괴를 가져왔고, 소비사회 속에 실업이 늘어나고 사람들은 잉여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플랫폼 노동이 증가하게 되고 컨시어지 노동자, 클라우드 노동자들이 있고, 그 밖에 아예 벌거벗겨진 사람들, 호모사케르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장 제2기계 시대의 인간다운 삶의 조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이 이 책의 어떤 핵심이라고 생각도 돼요. 많은 설명을 해오면서 그러면 지금 막 펼쳐지고 있는 앞으로의 대안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이 언뜻 들어봤을 것 같은 개념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대두되고 있는 대안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예를 들어서 분배 기준을 노동에 두지 말자. 더 이상은 노동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과거에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그런데 이제 모두가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노동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분배되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디지털 시민권, 인간과 기기의 접근. 인간은 이제 기계와 뗄 수 없게 됩니다. 스마트폰 하지 말라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의 몸에 실제로 스마트폰, 저희들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전화번호 많이 기억했는데 전화번호 기억 못하죠. 저희들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건 대부분 구글 검색과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는 핸드폰과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들을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분명한 인권적인 권리로 인정되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
로봇에 대한 언급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부분에 로봇이 대체하고 있어요. 단순 노동들을. 그럼 로봇이 일한다면, 그럼 인간의 노동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로봇이 일한다면 할 때 그 이익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세금으로 분배해서 나눌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최근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글세 같은 것도 있어요. 최근에 자꾸 뉴스에 나오죠. 초국적 플랫폼이 엄청난 양의 돈을 벌어가지만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데, 그럼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가 장밋빛 미래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그 대가를 가져갈 것인가. 최근에 한국에서도 많이 뜨거운 논의죠. 기본소득 같은 것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계속 살 수 있는 지속적인 소비력을 나누어줘서 뭔가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이것이 대안이다 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기초자본이란 또 새로운 개념도 있습니다. 아예 어렸을 때부터 적립을 해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자금을 처음에 성인이 될 때 시작할 때 주도록 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있죠. 노동을 계속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는 이 개념 안에서는 전국민 고용보험 같은 제도들도 다른 나라에서도 또 한국에서도 논의가 됩니다. 노동하지만 이제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게 되는 상황들이 앞으로 점점 생겨납니다. 그러면 노동 밖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논의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책의 마지막은 위기에 뒤로 남겨진 사람들이 없게 하라 해서, 결국은 자본주의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겨진 사람 없이 같이 살아갈 수,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과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책의 장점은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단단한 내용입니다. 현재의 자본주의와 진단을 단순히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신자유주의 나빠라고 했던, 신자유주의가 얼마나 노동의 가치를 없애고 자본에만 이익을 주는가, 이런 얘기들, 아니면 자본은 국경을 넘지만 사람은 국경을 넘지 못하게 해서 우리 난민들을 도와주는 저희들 단체처럼 그런 문제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변모하고 있는 자본주의들을 다룬다는 거죠.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인공지능, 노동의 기회의 상실, 플랫폼 노동의 명확, 기본소득, 기초자본, 능력주의,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런 화두까지 연결해 다루고 있어서 후속 독서를 계속해서 다른 부분에 가능하게 합니다. 둘째는 김만권 선생님의 장점대로 분명한 개념들에 대한 설명을 줍니다. 예컨대 포퓰리즘이란 무엇일까요? 같은 그런 건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기억에 남아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포퓰리즘이 작동하는 기본 원리는 소수의 엘리트들이 평범한 사람들의 권력을 빼앗아갔다. 그 권력을 다시 찾아서 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좌파 포퓰리즘은 이 원칙에 따라 충실히 움직여왔죠. 이들은 권력에서 배제되어 있는 자들이면 누구나 연대해야 되는 존재로 여기죠. 그러나 포퓰리즘, 또 다른 포퓰리즘이 있다는 겁니다. 우파 포퓰리즘이 뭔가요? 소수의 엘리트와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제3의 집단을 설정합니다. 여기에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난민, 여성들이 포함되죠. 그러면 트럼프가 외치는 것이 우파 포퓰리즘인 거죠. 소수의 엘리트들이 자국 내 다수인 우리 평범한 사람들 대신에 이 제3의 집단에 더 관심을 더 많이 쏟는다. 이런 논법들을 많이 보셨죠. 국내 정치인도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인데, 여성가족부가 모든 자본과 너무 쓸데없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평범한 남성들이 피해를 입는다. 이게 뭔 얘기인가요?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난민들이 너무 많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는다 라고 하고 정치인들이 그 부분을 공략한다라는 거죠. 평범한 우리보다 더 많은 권리를 누리는 제3의 집단은 부당하다, 여론을 조장해서 지지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우파 포퓰리즘이 예전에 있었던 좌파 포퓰리즘과 달리 있다라고 합니다. 사회의 최약층인 더 배제된 자를 이용해서 평범한 이들로 구성된 덜 배제된 자들을 결집하는 방식인 거죠. 트럼프와 브렉시트가 이런 우파 포퓰리즘의 작동 방식에 기댄 대표적 사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장점들이 많은 이제 새로운 가난이 온다라는 책,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추천드리고 싶고요. 단지 난민과 이주민의 인권을 위해 활동할 것만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세상이 이제 여기는 또 기후위기와 같은 중대한 논의들은 사실 전면에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 트렌드를 어떻게 쫓아가지 하고 막 따라가는 그런 고민들이 아니라, 바뀌어가는 세상에서 내가 그래서 트렌드를 잘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지 아니라, 나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모두가 공존하는 세상은 어떻게 되고, 남겨지지 않는 사람들이, 남겨지는 사람들이 없고 다 같이 살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거시적인 고민들을 할 수 있게 해준 책입니다. 김만권 선생님의 새로운 가난이 온다 였습니다.